고막을 찢는 듯한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한유라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세단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덤프트럭에 그대로 들이받쳤다. 충격으로 그녀의 몸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부서진 유리 파편과 함께 운전석에 처박혔다. 붉은 피가 시야를 가렸고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고통에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강지훈, 그녀의 남편. 같은 시각 강남의 KJ그룹 본사 스카이라운지, 대한민국 IT 업계를 뒤흔들 유럽통신사와의 합작계약 체결식이 한창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KJ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훈은 그의 첫사랑이자 최근 미국에서 돌아와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된 윤세나와 나란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세나를 향하는 눈빛만은 아주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3년 전 그가 끔찍하게 증오하는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다. 그날 한유라라는 여자는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그녀는 그의 와인에 약을 탔고 그와의 하룻밤을 빌미로 그의 발목을 잡았다. 언론의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그녀의 협박에 그는 세나를 떠나보내고 원치 않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인생은 그날 이후로 잿빛이 되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약서에 서명을 마친 그에게 파트너사 대표가 악수를 청했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다가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위독하십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걱정이 아니었다. 지독한 경멸이었다. 또 시작이군. 그는 헛웃음을 쳤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 이제 하다 교통사고, 연극까지 하나 임신한 몸으로 참 애쓴다. 하지만 회장님 현장에서 연락 온 바로는 출혈이 심각하다고. 됐어. 지훈은 비서의 말을 잘랐다. 적당히 병원에 입원시키고 최고급 병실로 잡아줘. 쇼를 하려면 무대라도 좋아야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시시한 일로 내 중요한 자리를 방해하지 마.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세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등 뒤에서 비서는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차가운 수술실, 한유라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간호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네, 그저 연극이라고요. 하지만 산모는 지금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고 뱃속의 아기도 연극. 그 한마디가 지난 3년간 그녀가 위태롭게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증오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과 뱃속의 아이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그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없었다. 그녀의 사랑은 그의 경멸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버렸다. 수술실 램프가 꺼지고 그녀는 겨우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의사는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산모는 구했지만 아이들은, 쌍둥이 중 한 아이는 심장이 너무 약해 결국. 죄송합니다. 유라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 하나를 잃었다. 그녀의 세상은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며칠 후 병실에 홀로 누워있던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결혼을 끝내기로,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씌웠던 누명을 그대로 되돌려주기로. 그날 밤 강지훈은 마지못해 병실을 찾았다. 이혼 서류를 직접 그녀의 얼굴에 던져주기 위해서였다. 그가 병실 문을 열자 유라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그녀의 앞 테이블에는 와인 2잔이 따라져 있었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도록 차분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이혼 서류를 그녀의 얼굴 앞으로 던졌다. 서명해.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유라는 서류를 흘끗 보고는 와인잔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다. 마지막인데 축배는 들어야죠. 당신의 자유와 나의 해방을 위해서. 지훈은
유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낸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그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유라 역시 자신의 잔을 비웠다.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지훈 씨, 3년 전 내가 당신에게 약을 썼다고 했죠. 이제 알겠네요. 그때 내가 왜 그랬어야 했는지. 그 순간 지훈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약. 그녀가 와인에 약을 탔다. 유라,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은 그의 의지를 배신했다. 그는 소파 위로 무력하게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의식 속으로 유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을 나도 똑같이 돌려받아야겠어.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강지훈. 그녀는 쓰러진 그의 위로 몸을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그의 뺨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지독한 원망과 슬픔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끔찍한 두통과 함께 병실에서 깨어났다. 그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다. 테이블 위에는 그의 서명이 적힌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가 쓴 듯한 작은 메모가 있었다.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나를 찾지 마요. 한유라는 그렇게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그날 밤의 일이 그녀의 마지막 복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의 진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6년 후 그가 저지른 잔인한 선택의 대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6년 후 강지훈의 제국 KJ그룹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가장 젊고 가장 냉혹한 CEO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6년 전의 이혼은 그의 인생에서 잊혀진 과거이자 동시에 그를 더욱 차갑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만든 분기점이었다. 그의 삶은 일과 아들 강서준 단 2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6살이 된 서준이는 아버지를 닮아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아이는 언제나 값비싼 장난감과 최고의 가정교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늘 공허하고 외로워 보였다. 지우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사랑만은 주지 못했다. 아이의 얼굴에서 그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그림자 한유라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아버지의 거대한 서재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아빠, 지우는 해외 지사장과의 화상회의에 몰두해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지금 바쁘다 서준아. 부모랑 같이 나가서 놀아. 서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림을 등 뒤로 숨긴 채 조용히 돌아섰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힘없이 축 처져 있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6년 전 그날 쌍둥이 중 하나에는 죽고 서준이만이 겨우 살아남았다고 믿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6년의 세월은 한유라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빚어놓았다. 촌스러운 비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샤넬 수트 얼굴의 반을 가리는 톰포드 선글라스,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당당한 걸음걸이. 그녀는 더 이상 한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실리콘밸리의 전설이자 세계 반도체 업계가 애타게 찾는 천재 엔지니어 린다한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쏙 빼닮은 영리한 얼굴의 남자아이가 자신만의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함께 걷고 있었다. 한희준, 그녀의 또 다른 아들이었다. 엄마, 인천공항 공용 네트워크 지연율이 너무 심각한데 5분이면 최적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준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유라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준아, 우린 일하러 온 게 아니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 무렵 대한민국 IT 업계는 비상사태였다. 해외 경쟁사의 공격으로 KJA 그룹의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설적인 엔지니어 린다한을 영입하는 것뿐이었다. KJ그룹의 이사회는 지훈을 압박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린다한을 데려와야만 한다고. 지훈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지만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녀와의 접촉을 지시했다. 그는 물론 그 린다한이 자신이 버렸던 아내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두 개의 다른 세상이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려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끈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바로 아이들이었다. 강서준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 몰두하곤 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게임 세계에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전략가였다. 한희준 역시 천재적인 두뇌를 주체하지 못하고 같은 게임 서버에서 적수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유저를 발견했다. 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해킹 실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프로필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프로필 사진. 활짝 웃고 있는 자신과 얼굴이 거울처럼 똑같은 남자아이의 사진을. 이준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충격을 받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대방의 IP 주소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단 몇 분 만에 나왔다. 해당 유저의 접속지는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사설 네트워크. 등록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씨 가문 대저택. 그는 태블릿 PC를 든 채 새로 이사온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짐을 풀고 있는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만 개의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저 아이는 누구지? 왜 나랑 똑같이 생겼지? 그리고 왜 우리 엄마가 그토록 증오하는 것처럼? 말하는 남자, KJ그룹 CEO 강지훈의 집에 살고 있는 거지.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에 천재적인 두 아이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 부모님 함정에 빠뜨리기. 작전의 거대한 서막이 이제 막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한희준의 세상은 태블릿 PC 화면 속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의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혔다. 그는 천재였다. 그의 두뇌는 슈퍼컴퓨터처럼 정보를 분석하고 조합했다. 그는 즉시 가장 대담하고 기발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바로 부모님 함정에 빠뜨리기 작전. 그 첫 단계는 자신의 반쪽인 쌍둥이 동생 강서준과 접선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총동원했다. 강씨 가문의 철통 같은 보안망을 우회하여 서준이 사용하는 개인 태블릿의 내부 메시징 시스템에 비밀 채널을 여는 데 성공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 난 너야. 몇 시간의 초조한 기다림 끝에 답장이 왔다. 누구야? 서준의 반응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혐쟁하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두 아이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준은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서준에게 설명해 주었다. 자신들의 존재, 서로 다른 삶, 그리고 어딘가 이상한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평생을 외롭게 자란 서준에게 갑자기 나타난 쌍둥이 형제의 존재는 충격이자 구원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이준의 대담한 서로 바꿔치기 제안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작전 장소는 주말에 열리는 어린이 코딩 경진대회였다. 두 아이는 각자 보모와 가정교사를 따돌리고 대회가 열리는 코엑스의 화장실에서 마주쳤다. 거울 앞에 나란히 선 두 아이는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생겼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이준과 조용하고 내성적인 서준. 분위기는 정반대였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같은 외로움과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다. 아빠는 바쁘지 않을 때만 서준아라고 불러. 보통은 그냥 강서준이라고 불러. 엄마는 하루 일과를 다 얘기해주는 걸 좋아하셔. 사소한 거라도. 그리고 엄마한테서는 언제나 좋은 냄새가 나. 두 아이는 서툰 솜씨로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태블릿을 교환하고 각자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그렇게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이준 적진에 잠입하다 이준은 조용한 서준을 연기하며 자신을 데리러 온 강씨 집안의 운전기사차에 올라탔다. 차가 도착한 성북동의 대저택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그리고 차가웠다. 집은 거대한 박물관처럼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강지훈과 마주했다. 지훈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알면서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왔나 강서준, 그것이 전부였다. 이준은 순간 울컥했지만 꾹 참고 서준인 척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때 향수 냄새를 짙게 풍기는 한 여자가 서재로 들어왔다. 윤세나였다. 지훈씨 아직도 일하고 있었어. 그녀는 지훈의 어깨를 주무르며 아주 다정하게 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이준에게 닿는 순간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마치 방해물을 보는 듯한 눈빛. 제어 여자가 엄마가 말했던 마녀구나. 이준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다. 세나는 지훈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이준에게 경고하듯 속삭였다. 꼬마야, 여기서 얌전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내 아빠는 나 말고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 이준의 작은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의 작전은 이제 단순히 동생과 엄마를 만나는 것을 넘어 저 마녀로부터 아버지를 구해내고 가족을 되찾는 것으로 목표가 수정되었다. 강서준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서준은 활기찬 이준을 연기하며 유라의 손을 잡고 강남의 새로운 아파트로 향했다. 대저택보다 훨씬 작았지만 집안은 책과 커피향 그리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집의 감각이었다. 유라는 아들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다. 이준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아파?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서준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손길.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유라는 그런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피곤하겠지. 푹 쉬어, 우리 아들. 어머니의 품.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서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무치도록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각자 낯선 침대에 누웠다. 이준은 서준의 방에서 그가 그린 수많은 외로운 그림들을 보며 동생의 고독을 느꼈다. 그는 이 부서진 가족을 반드시 제 손으로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서준은 이준의 방에서 어머니가 굿나잇 허그를 해주며 남기고 간 희미한 향기를 맡으며 베개를 끌어안았다. 그는 너무나도 행복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다. 스파이는 각자의 위치에 잠입했다. 작전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이 뛰어든 어른들의 세계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슬프고 그리고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강지훈의 오만함은 그의 인생에 닥친 첫 번째 진짜 위기 앞에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KJ그룹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AI 반도체 프로젝트 타이탄이 핵심 기술의 부재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경쟁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 개발 소식을 터뜨리며 KJ그룹의 주가를 위협했다. 이사회는 연일 지훈을 압박했다. 이 난관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린다한을 영입하는 것뿐입니다. 회장님, 그녀가 가진 특허 없이는 프로젝트 타이탄은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린다한, 실리콘밸리의 살아있는 전설.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업계의 모든 판도를 뒤엎은 천재 엔지니어. 지우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하며 그녀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다. 린다한 선생은 현재 새로운 컨설팅 프로젝트를 맡을 의사가 없습니다. 린다한 선생의 스케줄은 내년까지 모두 차 있습니다. 연이은 거절에 지우는 분노를 기이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감히 K그룹의 회장인 자신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린다한을 정복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한유라는 KJA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강지훈이 보낸 수십 통의 이메일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국 에이전시를 통해 시장에 새로운 정보를 흘렸다. 린다한은 단순한 컨설팅에는 관심이 없으나 충분히 혁신적인 프로젝트라면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동시에 그녀는 린다한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용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KA그룹의 숨통을 조여왔다. KJ그룹의 오랜 유럽 부품 공급사가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다. 이유는 미국의 한 유력 기술 컨설턴트와의 독점 계약 때문이었다. 그 컨설턴트가 바로 유라 자신이라는 사실을 지우는 알지 못했다. 공식적인 방법이 막히자 지우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린다한이 최근 어린 아들과 함께 극비리에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부모로서의 동질감을 이용해 개인적인 만남을 주선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알아낸 린다한의 아들이 지원했다는 최고급 국제학교의 입학 설명회 날. 지우는 아들 서준, 실제로는 형인 척 연기하는 이준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나타났다. 그는 저 멀리 학교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여왕처럼 서 있는 린다한, 한유라를 발견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가까이서 보는 그녀의 모습. 그녀는 그가 기억하던 유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세련되고 지적이며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머, 지훈씨, 여기서 다 보네요. 윤세나가 귀신같이 나타나 그의 팔짱을 끼웠다. 저도 우리 조카 학교에 기부금이라도 낼까 하고 와봤어요. 우린 정말 운명인가 봐. 세나의 방해에 지우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유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은 채 아들, 실제로는 동생인 척 연기하는 서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지우는 자신에게 매달리는 세나를 뿌리치지도 못한 채 멀어지는 유라의 뒷모습만 막연히 바라봐야 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의에 휩싸였다. 사업은 위기에 처했고 개인적인 접근마저 실패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린다한의 파일을 노려보았다. 화려한 경력 아래 사적인 정보는 거의 없는 서류. 그 안에 있는 세련된 프로필 사진. 그는 사진 속의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과 함께 반드시 이 여자를 굴복시키고 말겠다는 강렬한 정복욕을 느꼈다. 그는 비서에게 얼음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당장 그녀와 내가 단둘이 만날 자리를 만들어. 지금 당장. 폭풍 전야의 고요함. 두 사람의 정면 충돌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훈과 한유라 두 어른의 팽팽한 수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그들의 체스판을 뒤흔들고 있는 진짜 주인들은 따로 있었다. 바로 천재 쌍둥이 한희준과 강서준이었다. 이준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조용한 동생 서준을 연기하며 K그룹의 내부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서준은 어머니의 아파트에서 활기찬 형을 연기하며 그동안 몰랐던 세상의 따뜻함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밤 비밀 채널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부모님 함정에 빠뜨리기 작전의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아빠는 엄마한테 관심이 없어. 자존심만 세운다고. 이대로는 두 분이 절대 만날 리가 없어. 이준이 말했다. 엄마는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서준이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만나게 하면 되지. 이준의 눈이 장난기 넘치는 천재 해커처럼 반짝였다. 아빠가 엄마한테 가지 않는다면 엄마가 아빠한테 오게 만들면 되는 거야. 작전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이준은 서준의 이름으로 K그룹의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진 모든 해킹 실력을 동원하여 그룹의 심장부인 프로젝트 타이탄의 메인 서버를 공격했다. 그는 데이터를 훔치거나 파괴하지 않았다. 대신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파일 하나를 현존하는 그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자신만의 암호화 코드로 잠가버렸다. 그리고는 서버 관리자들에게 마치 조롱하듯 하나의 메시지만을 남겼다. 북쪽 하늘의 7번째 별이 남쪽 바다에 잃어버린 진주를 만날 때 비로소 문이 열리리라. KJ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그룹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가 완전히 마비된 것이다.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이 동원되었지만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암호화 코드는 그들의 지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해커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는 누구도 풀지 못했다. 강지훈은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해커의 실력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리고 수수께끼의 의미를 파헤치던 그의 기술 고문이 마침내 해답을 찾아냈다. 회장님, 북쪽 하늘의 7번째 별은 차세대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특정 아키텍처를 상징하는 은어입니다. 그리고 남쪽 바다에 잃어버린 진주는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특허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뿐입니다. 누구지? 린다 한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운명은 다시 그를 그 여자 린다 한 앞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이제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다. 그는 결국 그녀에게 긴급 기술 자문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번에도 유라의 에이전시는 스케줄이 꽉 찼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KJ그룹의 서버가 마비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 IT 업계에 퍼져나가자 마침내 린다 한 측에서 연락이 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시간을 내어 자문에 응하겠다. 약속은 바로 다음 날 KJ그룹 본사 메인 이사회실에서 잡혔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KJ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과 보안팀이 도열한 채 전설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린다 한 한유라가 들어섰다. 그녀는 오늘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뒤로는 비서와 변호인단이 따랐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그는 애써 감정을 누르고 악수를 청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린다 한 선생,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지훈입니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내민 손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지나쳐 회의실 중앙의 메인 컴퓨터 터미널로 걸어갔다. 공개적인 무시. 그 짧은 순간에 회의실 안의 모든 권력 관계가 재정립되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현란한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KJ그룹의 최고 전문가들이 며칠 밤을 세워도 풀지 못했던 암호화 코드가 그녀의 손끝에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해독되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신의 연주를 감상하듯 경이로운 눈으로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에 집중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집중할 때마다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리는 버릇. 가끔씩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기술 용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것은 6년 전 자신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그의 비서 한유라의 버릇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홀린 듯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옛 이름을 불렀다. 유라,
타이핑을 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유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쓰고 있던 안경을 벗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맨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눈에는 사랑도 미움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낯선 타인을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입가에 비웃는 듯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사무적이었다. 오랜만입니다, 강지훈 회장님.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전설적인 천재 엔지니어 린다하니, 바로 그들이 6년 전에 쫓아냈던 강지훈 회장의 버림받은 전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 강지훈의 완벽했던 세상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의실 구석 서준인 척 조용히 앉아있던 이준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태블릿 PC 아래로 숨겨진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부모님 함정에 빠뜨리기 작전 2단계 성공. 린다하니 강지훈의 전처였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KJ 그룹의 이사회실을 넘어 대한민국 IT 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강지훈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굴욕감에 휩싸였다. 그의 모든 임직원들 앞에서 그가 경멸하고 내쳤던 여자가 그의 운명을 쥔 구원자이자 파괴자로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유라는 서버를 완벽하게 복구한 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천문학적인 기술 자문료 청구서를 내밀고는 단 한마디의 사적인 대화도 없이 회의실을 떠났다. 지훈은 그녀의 싸늘한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어야만 했다. 이 소식은 당연히 윤세나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가 6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유라의 화려한 귀환 앞에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그녀가 6년간 지훈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한유라가 지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그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한유라가 지훈조차 고개를 숙여야 하는 압도적인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지훈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세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마음속에서 한유라의 존재를 다시 한번 끔찍한 악몽으로 만들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돈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가짜 뉴스와 악성 루머를 전문적으로 퍼뜨리는 악명 높은 온라인 홍보 대행사를 고용했다. 공격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증권가 찌라시에 익명의 게시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천재, 엔지니어 린다한의 두 얼굴. 알고 보니 6년 전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갓 태어난 아들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친 비정한 어머니. 게시물들은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다. 유라가 6년간 한국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이를 버렸다는 증거로 둔갑시켰고, 익명의 전직 가사도우미나 병원 관계자를 사칭한 거짓 인터뷰를 통해 그녀를 냉혈한이자 야심가로 매도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혜성처럼 나타난 구국의 영웅이었던 린다하는 이제 자식을 버린 비정한 모정의 아이콘이 되어 대중의 돌팔매질을 막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벌떼처럼 그녀의 아파트로 몰려들었다. 유라는 아들 이준을 보호하기 위해 꼼짝없이 집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억울한 비난에 그녀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아들 한이준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이 비겁하고 추악한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직감했다. 그 마녀 윤세나.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그날 밤 이준은 동생 서준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 작전 변경. 마녀 사냥을 시작한다. 윤세나의 개인 기기에 접근할 방법이 필요해.
아버지의 서재에서 서준은 형의 메시지를 받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그날 저녁 윤세나는 강지훈을 위로한다는 핑계로 저택을 방문했다. 서준은 세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거실에 두고 간 핸드백에서 태블릿 PC를 몰래 꺼내 자신의 방으로 가져왔다. 그리고는 형이 알려준 대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되는 보안 백도어를 열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서버를 우회한 이준의 해킹은 단 몇 분 만에 끝이 났다. 그는 윤세나의 모든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그리고 개인 클라우드 서버까지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스모킹 건을 발견했다. 윤세나가 온라인 홍보대 행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그 안에는 유라를 비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사항과 거액의 자금 이체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이준은 그녀의 오래된 개인 클라우드 폴더에서 훨씬 더 충격적인 파일들을 발견했다. 6년 전 한 병원의 특정 의사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내역. 그리고 문제아는 고아원에서 잘 처리되고 있다는 내용의 의심스러운 메시지들. 이준의 어린 얼굴이 나이에 맞지 않는 냉혹한 분노로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었다. 자신의 동생 서준의 출생과 관련된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 어머니의 개인 서버로 전송했다. 그리고는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엄마, 이제 방역할 시간이야. 한유라의 방역은 그녀가 공격받았던 바로 그 무대, 즉 여론의 법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들 이준이 건네준 증거 파일을 들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비정한 어머니 스캔들의 주인공이 직접 입을 연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가 그녀가 마련한 기자회견장으로 몰려들었다. 강지훈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혹은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지켜보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선 유라는 지치거나 불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냉철했다. 그녀는 긴 서론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난 며칠간 저를 향해 쏟아졌던 무분별한 비난과 루머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를 띄웠다. 윤세나와 온라인 홍보대 행사 간의 오고 간 이메일 전문이었다. 린다 하늘 자식을 버린 비정한 어머니로 만들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과 거액의 거래 내역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보시다시피 저에 대한 모든 루머는 KCK그룹 강지훈 회장의 오랜 연인이자 제 전남편의 첫사랑인 윤세나 씨가 사주한 치밀하게 계획된 음해 공작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충격으로 술렁였다. 강지훈은 모니터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가 순수하고 연약한 피해자라고 믿었던 세나가 사실은 이 모든 추악한 사건의 배후였다는 사실. 하지만 유라의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이준과 서준이 찾아낸 두 번째 증거들을 띄웠다. 6년 전 특정 산부인과 의사에게 거액이 송금된 윤세나의 계좌 내역, 그리고 고아원 문제는 잘 처리되고 있다는 내용의 암호 같은 메시지들. 저는 오늘 6년 전에 끔찍했던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비통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6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그 상태에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났을 때 병원에서는 쌍둥이 중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 증거를 재생시켰다. 6년 전 병원 중환자실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영상 속의 인물은 명백히 윤세나였다. 그녀는 의식 없이 누워있는 유라의 곁으로 다가와 증오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음향 기술을 통해 증폭되어 기자회견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네가 감히 지훈 씨를 빼앗아갔으니 나도 네 아들 하나를 뺏어가야 공평하겠지. 이 아이는 평생
네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자라게 될 거야. 아니, 어쩌면 내가 그의 구원자가 될지도 모르지. 넌 절대로 완전한 가족을 가질 수 없을 거야, 한유라. 진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괴물 같은 진실이었다. 윤세나는 단지 루머를 퍼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교통사고를 사주했고 갓 태어난 아기를 훔쳤으며 한 어머니의 인생을 6년간 지옥으로 만들었다. 강지훈의 세상은 그 순간 완벽하게 붕괴했다. 그가 6년간 키워온 아들 서준이. 그 아이는 세나가 구해온 고아가 아니었다. 세나가 유렉에서 훔쳐온 바로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이었다. 그가 6년간 비정한 어머니라고 비난하고 증오했던 유라는 사실 이 모든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죄책감은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거대한 십자가가 되었다.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여론은 180도 뒤집혔고 윤세나는 순식간에 희대의 악녀가 되어 경찰의 추적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유라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그가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온 유라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치고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후련해 보였다. 길 건너편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증오와 오해의 강은 사라졌다. 이제 그 자리에는 함께 공유하게 된 끔찍한 진실과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죄책감의 심연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이름조차 부를 자격이 없는 남자였다. 기자회견 이후 강지훈은 죄책감에 휩싸여 한유라 앞에 나설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그는 멀리서 유라가 6년 만에 아들 서준과 재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낯선 엄마의 품에 안겨 어색해하면서도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의 눈물을 글썽이는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모든 비극의 원흉인 윤세나는 도주했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남아있었다. 나는 왜 그토록 쉽게 세나의 말을 믿었던 것일까? 나는 왜 처음부터 그토록 한유라를 증오하고 불신했던 것일까? 모든 것의 시작, 9년 전 그들의 결혼을 불러온 그 운명의 밤. 그날의 진실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는 평생 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터였다. 이제 한 집에 모이게 된 천재 쌍둥이 이준과 서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했고 어머니는 승리했지만 여전히 상처받아 있었다. 두 아이는 부모님 함정에 빠뜨리기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개시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9년 전 약물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아빠의 와인에 약을 탄 범인을 찾아야 해. 이준이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범인이라고 아빠는 믿고 있잖아. 서준이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진범을 찾아서 아빠 눈앞에 데려다 줘야지. 우리 엄마는 피해자였다고. 이준은 다시 한번 자신의 해킹 실력을 발휘했다. 그는 9년 전 사건이 벌어졌던 호텔의 파티 초청객 명단과 보안 기록을 파고들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오래되어 삭제되었지만 그는 지워진 서버 기록의 파편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찾아냈다. 그날 밤 VIP 바에서 일했던 파트타임 바텐더의 이름. 남자는 파티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쌍둥이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지우는 아들들이 건네준 단서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KJ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유일한 목격자인 그 바텐더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들은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강릉의 한적한 해변가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며 숨어 살고 있었다. 지우는 홀로 비가 내리는 해변의 낡은 횟집으로 그를 찾아갔다. 남자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공포에 질려 그를 내쫓으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갈망하는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위협하는 대신 자신의 휴대폰에 담긴 두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애원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제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그리고 지난 9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비밀의 무게에 남자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어떤 젊은 여자가 저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한 남자의 와인에 이 약을 타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그 여자가 바로 윤세나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훈이 약에 취해 비틀거릴 때쯤 일부러 한유라 비서가 그에게 업무 보고를 하러 가는 타이밍을 노렸다. 그리고는 마치 유라가 약을 탄 것처럼 보이도록 모든 상황을 꾸몄던 것이다. 그는 돈을 받고 다음 날 바로 서울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완벽한 진실, 9년간 그의 삶을 지배했던 원죄, 그의 결혼과 증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처음부터 윤세나가 설계한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 한유라는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남자의 고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손에 쥔 채 지훈은 차 안에서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9년간 한유라를 향해 쌓아 올렸던 거대한 증오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공허함과 뼈를 깎는 듯한 조추측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한 명의 무고한 여자의 인생을 자신의 어리석은 불신으로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렸던가. 그는 이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진짜 가치를,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평생에 걸친 속죄,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9년간의 거짓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은 후 말없이 행동으로 속죄를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미쳐있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서투르지만 진심을 다해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다. 6년간 외면했던 서준이에게는 함께 책을 읽어주고 낯설기만 한 이준이에게는 함께 코딩을 하며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려 애썼다. 한유라는 그런 그의 변화를 담담하지만 경계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불신의 강은 아직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경찰과 여론의 포위망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된 윤세나는 독사처럼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녀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그녀를 돕던 모든 인맥은 등을 돌렸다. 그녀는 강지훈이 9년 전 그날 밤의 진실마저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을 결심했다. 한유라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해외로 도망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유라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녀의 아이들이었다. 며칠 후 유라가 잠시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이준과 서준이 다니는 국제학교 근처에서 세나는 완벽한 기회를 포착했다. 그녀는 아이스크림 트럭을 위장하여 이준이 잠시 경호원의 시야에서 벗어난 틈을 타 그를 납치했다. 유라의 휴대폰이 울린 것은 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차 안에서였다. 발신번호 표시는 제한되어 있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지옥에서나 들릴 법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세나였다. 내 아들 한이준은 내가 데리고 있다. 유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세나야,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 시끄러워. 세나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 말 잘 들어, 한유라. 네가 가진 프로젝트 타이탄의 모든 특허권을 내가 지정하는 해외 계좌로 넘겨. 그리고 나를 태우고 국경을 벗어날 전용기 한 대를 준비해. 시간은 12시간. 경찰에 알리거나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내 아들은 시체로 돌아가게 될 거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유라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다. 그녀가 가진 모든 힘과 지혜가 아들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강씨 가문의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준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지훈과 유라의 관계는 완벽하게 재정립되었다. 더 이상 전남편과 전처도 원수도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에게 아들을 빼앗긴 비통한 부모였다. 내가 어떻게든 할게.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유라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다시 냉철한 전략가에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이건 전쟁이야. 머리를 써야 해.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같은 목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들은 각자가 가진 최고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유라의 무기는 기술이었다. 세나의 요구에 응하는 척 특허권 양도 절차를 시작할 거야. 하지만 내가 전송하는 데이터 패킷 안에는 그녀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심어 놓을 거야. 지훈의 무기는 자본과 권력이었다. 좋아. 내가 K길 그룹의 위성과 교통관제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서울 시내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겠어.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특수부대를 대기시켜달라고 요청하겠어. 그때 서재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서준이가 조용히 다가왔다. 아이는 작은 태블릿 PC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세나의 SNS 비공개 계정 사진들이 떠 있었다. 이 아줌마. 얼마 전에 아빠 몰래 인천화학공단 근처에 폐공장 부지를 사들였어요.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요. 아이의 결정적인 단서.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유라는 세나와 통화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뒤에서는 특허권을 위장한 추적 프로그램을 전송했다. 지훈은 서울의 모든 CCTV와 통신망을 통해 세나의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준이 지목한 인천의 폐공장으로 모든 병력이 집결했다. 마침내 유라의 노트북 화면에 추적 프로그램의 위치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인천화학공단 제7폐공장. 서준의 정보와 일치했다. 유라와 지훈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잃어버린 6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찾았어. 유라가 말했다. 지훈이 대답했다. 가자. 우리 아들 데리러. 가장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팀,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이제 막 다가오고 있었다. 인천의 제7 폐화학 공장은 어둠과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낡은 철골 구조물들이 밤하늘 아래 거대한 괴물의 뼈대처럼 솟아 있었다.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KJ그룹의 최정예 보안팀을 이끌고 정문을 통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진입했다. 예상대로 윤세나가 고용한 용병들의 모든 화력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미끼 역할이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한유라는 검은 작전복 차림으로 공장의 낡은 배관을 타고 유령처럼 내부로 침투했다. 그녀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에서는 이동식 지휘 차량에 앉아있는 아들 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10m 전방 좌측에 2명, 3층 관제실에 세나가 이준이를 데리고 있어. 서준은 드론과 해킹을 통해 확보한 공장 내부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부모님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6살짜리 아이가 이 거대한 구출 작전의 눈과 뇌가 되어주고 있었다. 마침내 유라는 환풍구를 통해 관제실 내부로 진입했다. 방 안에는 폭탄 조끼를 입은 채 의자에 묶여있는 이준이와 그런 아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윤세나가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왔구나 한유라. 세나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네가 훔쳐간 내 인생, 내 사랑. 이제 이 아이의 목숨으로 돌려받아야겠어. 내 인생을 훔친 건 내가 아니야, 세나야. 유라가 차갑게 말했다. 그건 너의 끝없는 욕심과 거짓말이었지. 넌 모든 걸 가졌지만 네 손으로 모든 걸 파괴했어. 두 여자의 심리전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관제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강지훈이 뛰어 들어왔다. 그의 몸은 크고 작은 부상으로 만신창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아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세나는 결국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이준의 목을 조르며 유라를 향해 소리쳤다. 네가 가진 특허권 지금 당장 내 해외 계좌로 넘겨.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와 함께 여기서 죽는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준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대신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자신의 손목시계에 숨겨진 버튼을 눌렀다. 그 시계는 아이가 직접 개조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소형 스턴건이었다. 세나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놓쳤다. 그 찰나의 순간을 지훈과 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지훈이 몸을 날려 아들을 감싸 안았고 유라는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으로 세나를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세나는 모든 죗값을 치르기 위해 경찰에 넘겨졌다. 병원. 지훈은 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다. 유라가 그의 곁에서 익숙한 솜씨로 상처를 돌보고 있었다. 쌍둥이 아이들은 6년 만에 처음으로 한 침대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었다. 병실 안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깊은 참회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유라야. 그는 그녀를 마주볼 용기가 없어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너한테 저지른 모든 것, 너를 믿지 못했던 것, 너를 경멸했던 것, 너를 아프게 했던 모든 순간들. 정말 미안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오만했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 명의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약속할게. 남은 내 평생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데, 그리고 네가 처음부터 내게 주었어야 할 존중과 사랑을 되돌려주는데 바칠 거야.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피 묻은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녀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6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모든 아픔과 원망이 씻겨나가는 용서의 눈물이었다. 1년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평창동의 저택정원에서는 쌍둥이 형제의 7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촛불 불어요. 이준과 서준이 자신들의 얼굴이 그려진 케이크를 들고 달려왔다. 강지훈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옆에 서 있는 한유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녀는 이제 KJ그룹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이자 그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였다. 소원 빌어요, 여보. 유라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훈은 촛불 너머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은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짜 행복을 찾았다. 네 사람은 함께 웃으며 케이크의 촛불을 힘껏 불었다. 꺼진 촛불 연기가 파란 하늘 위로 흩어지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모든 오해와 상처를 넘어 마침내 완전해진 한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다.